이슈 토크입니다. 코로나19가 여행, 숙박, 항공 등 관광과 연계된 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관광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종식이 되더라도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금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코로나19 시대 속 위기의 부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시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관광공사 정희준 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19 시대 속에 부산 관광은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는지,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정책을 좀 펼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단체 관광객을 유치하기도 좀 어렵고 관광 분야의 정책적인 변화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먼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관광 산업이 많이 위축이 됐죠. 네. 이제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 9월까지 그 외국인 부산을 방문하신 외국인이 한 32만 명인데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84%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관광 업계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이 되었고요. 네. 몇 가지 이제 그 추세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해외 관광에서 국내 관광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관광이 보통 이제 단체 관광을 많이 연상케 했는데, 네. 이제는 개별 관광이 뭐 압도적인 네. 비중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긴 한데, 비대면, 온라인 관광 이러한 네. 것들이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를 잡게 됐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단 이러한 것들을 감안을 해서 일단 가까운 거리를 가족 중심으로, 가까운 친구 중심으로 방문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이제 부울경, 동남권 관광을 저희가 좀 더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네네.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 뭐 1박 2박을 하는 그러한 또 호텔 투숙형 그 관광도 하시거든요. 네네. 수도권 인구를 많이 좀 유입하기 위한 그러한 노력도 동시에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해수욕장에 올 여름에 관광객들을 또 조사를 해봤더니 예년과는 좀 많이 다르게 수도권이나 타 지역, 좀 먼 지역에서 많이 좀 관광을 왔다면 부울경 지역에서 좀 많이 왔다는 그런 조사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실은 이 부울경에 가까운 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언제나 많은 숫자를 차지하긴 했지만, 네네네. 이번에는 최근에는 그것이 조금 더 두드러진 그러한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관광의 형태도 좀 많이 바뀌었고 집중해야 되는 그런 대상들도 좀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또 재확산 추세를 보이면서 3차 대유행에 대한 이런 대비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업장 운영 계획은 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그것도 저희가 고민이 많죠. 네네. 사실은 지금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나 싶었는데 또 강화가 되고, 그렇죠. 또 재강화되는, 이게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에 대한 대비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그 시티 투어 버스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이제 절반만 이제 손님을 모시겠다 해서 50%만 태우는 것으로 제한을 했었는데, 네. 이제 이게 또 더 격상되다 보니까 지금은 정원의 30%만 모시고 있고요. 네. 그 태종대에 가시면 다누비 열차라고 있습니다. 네. 태종대 유원지를 이렇게 한번 순환하는 열차인데요. 여기에도 기존 50% 탑승해서 30%로 더 낮추어서 적은 분들만 모시고 좀 더 안전한 방역 관광을 추진해야겠다 해서 그렇게 지금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러한 차량뿐만이 아니고 탑승 장소라든지 네. 여러 또 시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의 방역을 실시를 하고 있고 해서 지금 그 방역 관광 쪽으로 저희가 많은 인력과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뭐 인원수를 조금 줄여서 관광 열차라든지 뭐 이런 버스를 운행하고 있고 장소에 대한 방역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도 조금 걱정을 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을 좀 많이 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오시는 분들이 그러한 불안감을 갖기 이전에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지 이런 분들이 그런 불안감을 떨쳐버리시고 네. 저희 이제 사업장들을 찾아주시게 되거든요. 뭐 저희 사업장뿐만이 아니고 부산의 많은 관광지나 숙박업소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을 떨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 이것을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이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방역 부분도 조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때문에 좀 관광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부산의 관광을 좀 국내외에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알리는 노력, 홍보 등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당분간은 코로나와 함께 지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그 이후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상황은 이제 하늘길이 다 막힌 상황에서 뭐 국내외 그 해외 관광은 뭐 생각도 할 수가 없고요. 국내 관광도 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게 될 때는 저희는 그 관광 수요가 폭발할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네. 현실에 좀 답답해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젠가 하늘길이 열리고 관광이 다시 활성화되는 그 순간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많은 준비를 해놔야 이제 관광 시장이 새롭게 열렸을 때에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 홍보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그 중앙정부에서 그 시행했던 국제관광도시 공모 사업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외 마케팅, 해외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부산의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한 광고, 그다음에 SNS를 활용한 홍보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를 이제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온라인, 그 뭐 유튜브도 활용한 그러한 네. 온라인 그런 그 이벤트들,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SNS 그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홍보와 함께 저희가 또 준비해야 될 거는 역시 그 내용, 관광의 내용, 그렇죠. 컨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뭐 뉴노멀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언택트라고 하기도 하지만 또 온택트라고 하고요. 비대면 관광을 위한 준비를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비대면 관광지 10선 그리고 이제 가을, 지금 한창 이제 가을이고 이제 또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또 새로운 관광지, 비대면 관광지 7선 정도로 해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새로운 관광지를, 안전한 관광지를 새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앞으로는 이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 강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지금 부산관광공사의 온라인 그 플랫폼이 비짓 부산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 비짓 부산을 좀 더 모바일화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여서 많은 분들이 접근 가능하고 쉽게 쓸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 그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준비한 많은 컨텐츠들을 제대로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관광 수요가 폭발할 것을 대비해서 이런 홍보의 노력들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타격을 크게 입은 것이 부산하면 마이스 산업, 마이스 관광이란 단어도 따라붙지 않습니까? 근데 네.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위축이 되면서 많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위축된 마이스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의 부산에서 열릴 마이스 행사가 한 900건 정도 예상했거든요. 거의 네. 1000건 가까운 그러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60% 이상이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백스코를 예를 들자면 백스코가 연중 주최하는 행사 중에 가장 큰 게 부산 그 국제 모터쇼인데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올해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백스코도 힘든 상황이고 그다음에 부산의 마이스 업계가 한 200여 개 가깝게 되는데요. 그 절반 정도가 작년과 대비했을 때
이제 80% 이상 매출이 감소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한 작년과 비교해 보면 20%밖에 매출을 올리지 못했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네. 그것도 여름이 될 때까지는 많은 업체가 그래도 힘들게 막 대출까지 얻어가면서 버티셨는데 사실 지금 가을 겨울에 접어들면서 더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좀 정말 이제 심각한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몰린 그러한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러한 그 관광뿐만이 아니라 마이스 업계 지원을 위한 많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접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마케팅 유치와 마케팅 지원을 하는 이렇게 몇 가지의 그 트랙을 저희가 활용을 해서 네. 올해에도 뭐 5억 이상 10억 가까운 돈들을 예산을 투입을 해서 업계 지원에 나섰고요.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내년을 생각을 해보면 뉴노멀 시대에 또 새로운 어떤 미팅 테크놀로지가 중요해진다 이러한 요구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온라인 화상 회의들이 또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준비를 해서 업체도 살 수 있고 부산의 마이스 업계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몇 개의 그 분야로 분산을 시켜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실행 계획을 짜나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갑자기 상황이 당겨지긴 했지만 사실 4차 산업혁명 하면서 화상회의라든지 온라인 회의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보다는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 화상회의라는 게 좀 불편하죠. 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만나서 직접 얘기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야 친밀도도 높아지고 그렇죠. 이것이 비즈니스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이 사실 이제까지 강했는데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많은 분이 아직도 좀 불편해하기는 하지만은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쪽으로 우리가 빨리빨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나가는 것만이 생존의 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 해양 레저 관광도 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런 해양 레저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든지 뭐 계획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예, 제가 그 이제 부산이라는 도시와 문화를 생각을 해보면 네. 부산을 얘기할 때 항상 보면은 해양 수도라는 말을 많이 하고 네네. 바다가 있는 도시라는 얘기를 하는데 강론으로 또 실제적인 측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게 해양 문화가 발달됐다는 증거는 찾아보기가 힘들죠. 네네. 그 부산 관광공사에서도 내년에 그 중점 사업으로 해양 관광, 해양 레저 쪽으로 좀 특화해서 집중적으로 상품을 개발해 보자. 지금 그런 준비 중에 있고요. 네. 바다를 품에 안고 있는 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쪽으로 좀 많이 발달이 됐으면 좋겠는데 관광이 좀 예. 많이 부족하다, 미흡하다는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부산관광공사에서 계약한 대로 이런 부분 좀 많이 활성화되면은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 진행자님께서는 부산에 해수욕장이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은 5개 정도로 대표적인 걸 알고 예, 있죠. 7개거든요. 네네. 그리고 큼직한 다리가 또 7개가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해수욕장과 7개의 대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 부산인데요. 사실 이러한 그 환경은 어느 도시도 가지지 못했죠. 그렇죠. 서울에는 바다가 없고요. 제주도에는 이러한 그 대도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해수욕장과 바다를 낀 다리들, 이러한 많은 다양한 자원들을 가지고 내년에 새로운 상품들을 많이 개발을 해볼까 합니다. 네,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뭐 유럽, 뭐 아시아 국가들이 크루즈 운항을 좀 재개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한 계획들을 조금 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 만큼 안전에 좀 위험한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크루즈 여행을 위한 뭐 대책이라든지 뭐 계획, 방안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크루즈 여행이라는 게 요즘에 일종의 그 모순 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도 이 크루즈선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크루즈 업계가 사실은 이렇게 셧다운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또 뭐 내년 또
앞으로의 미래 크루즈 산업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바로 얼마 전에 크루즈 관련된 저희가 그 행사를 부산에서 네.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가 사실은 럭셔리 관광이랑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제 럭셔리 크루즈 트래블 마트라고 해서 그 행사를 치르면서 많은 외국에 있는 그러한 그 선사라든지 여행 업체들도 그 행사에 참여했거든요. 네. 물론 그 중에 상당수는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23개 국가에서 100여 건의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했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안전한 부산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 드려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밀집한 그러한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이 휴양과 휴식 그리고 힐링에 굉장히 강점을 가진 도시이고 역시 동시에 안전한 도시라는 그러한 좀 그 안내도 많이 해드려서 이제 역시 그 크루즈 시장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을 때에 부산이 거기에서 선택받는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전한 부산이라는 인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구체적이고 다양한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어떤 방안을 예로 들 수 그래서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대면 관광지를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아름다운 또 바다 경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언택트 관광지로서의 그러한 바다, 네. 또 바다를 활용한 여러 가지 또 뭐 그 힐링 관광 프로그램들 이러한 것들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사실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좀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광 인재 양성을 위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업계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서 네. 일단 업계를 좀 살리기 위한 그러한 노력들을 저희가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부산시와 함께 우선은 뭐 온라인 여행사, 영어로 이제 OTA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여행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그 숙박 할인 프로모션을 좀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 업계가 만들어내는 관광 상품이라든지 또 운영과 관련된 또 마케팅과 관련된 그러한 또 지원을 저희가 또 동시에 했습니다. 그래서 관광 업계를 위한 지원, 그다음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을 위한 또 어떤 그 할인 혜택, 네. 그다음에 지역의 숙박업소들을 위한 호텔들을 위시한 숙박업소를 위한 혜택들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좀 이 업계가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좀 해왔고요. 그다음에 네. 마이스 업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국제회의 그 개최 지원금을 2배 이상 확대를 했고 또 만약에 행사가 진행이 되는 경우 개최되는 경우에 이게 방역과 관련된 것들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러한 부담들을 좀 덜어드릴 수 있도록 네네. 좀 지원을 이제 했습니다.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된 만큼 부산관광공사의 역할도 앞으로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국제관광도시에 선정이 된 이상 부산의 이제 위상도 알리지만 역시 이제 이름을 먼저 많이 알려야겠죠. 네. 아직도 해외에서는 부산이라는 도시의 인지도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이 아마 저희에게는 최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산에서 부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특화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무엇보다 오시는 분들이 편하게 즐기고 다니실 수 있도록 수용 태세를 개선하는 거에 내년 저희 그 최우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부산관광공사 존재의 이유는 역시 지역 그 업체와의 공존, 상생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 동남권 관광과 한국 관광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업계들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그 네트워크를 내년에 만들어서 함께 멋진 관광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합니다. 네, 부산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코로나19 시대 속의 위기의 부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산관광공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